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생각나를 이용해서 교과 학습을 정리하는 걸 좀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바로 생각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중학교 1학년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원 이름을 좀 보면 큰 단원은 고대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대단원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대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대단원 안에도 자 이와 같이 단원이 또 작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이 부분 한번 바로 생각나로 정리를 해볼게요. 인류의 진화와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네, 여기 있죠. 인류의 진화와 이동. 먼저 보면 400만 년 전 아프리카 최초 인류 등장. 두 발로 서서 걸으며 손이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후에 뇌용량과 신체가 커지면서 진화를 거듭했고, 불과 언어를 사용했으며 집단 생활을 했고,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겨지는 호모사피엔스, 약 20만 년 전 등장을 했고, 아프리카에서 처음 나타났다. 약 5만 년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번성을 했고, 각 지역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생활 방식을 만들어갔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죠. 큰 덩어리로 나누면 잡을 수 있는 게 최초의 인류와 호모사피엔스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와 직접 조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최초의 인류에 대한 내용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정보가 시기와 지역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시기와 지역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구를 사용을 했고 진화를 거듭했으며 불과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쵸? 도구 사용은 직립보행과 두 손을 이용하게 되면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진화는 내용량도 신체도 커졌다 그랬죠. 내용량은 증가됐을 거고 신체가 발달했을 것이다. 발달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집단 이루며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거 이제 주거에 해당되겠죠. 집단 생활을 했고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퍼져나갔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조상으로 여겨지는 호모사피엔스. 자, 그래서 직접 조상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이름은 호모사피엔스였고요.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던가 호모 에렉투스라던가 또 다른 이제 영장류의 종은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추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역사책을 보면 사진 자료 정도로 첨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20만 년 전. 시기는 굳이 나누자면은 시기를 발생 시기 약 20만 년 전, 그 다음에 번성 시기는 약 5만 년 전, 이렇게 구분을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지역을 합쳐 보면은 발생은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번성은 전 세계로 번성했다. 약 5만 년 전부터. 그러면 지역 아프리카 이거를 없애도 되겠네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5만 년 전부터 번성을 지울 수 있겠죠. 구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기 구분. 그래서 발생 시기와 번성 시기로 나누면 되겠죠. 자, 특징은 자연 환경에 적응을 했고 각기 다른 생활 방식을 가졌다. 요 정도까지가 인류의 진화와 이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인류의 진화와 이동 내용 다시 한번 보죠. 최초의 인류에 대한 정보, 직접 조상에 대한 정보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동물 뼈 등으로 도구를 사용,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뗀석기 사용, 그것으로 다음과 같은 쓰임새로 쓰였다.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과 고기잡이로 식량을 마련. 먹잇감이 많은 곳을 찾아 무리지어 이동. 동굴이나 바위,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사람이 죽으면 매장 문화가 있었고,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품을 만들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구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자, 먼저 도구 사용.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나무와 동물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나무와 동물뼈이고요. 그 다음에 뗀석기. 뗀석기를 사용을 했는데, 뗀석기는 돌을 깨트려서 제작을 했고 집게 긁게 주먹도끼로 쓰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도구의 사용이었죠. 그 다음에는 식량을 어떻게 구했는지 열매 채집, 사냥, 고기잡이 등을 통해서 식량 마련. 식량 말고 식량 마련이라고 할까요? 식량 마련. 그 다음에 주거를 볼게요. 주거를 보면 이동 생활을 했어요. 먹잇감이 많은 곳으로 했고 무리 생활을 했고, 이거를 꼭 이동 무리 생활을 구분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내려서 이동 생활을 했는데 먹잇감이 많은 곳을 찾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형태는 동굴, 바위, 강가의 막집을 이용했습니다. 자,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 이 내용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이 세 가지죠. 그래서 형태 앞에 주거 형식, 이라고 해야 될까? 주거 형식, 뭐 이런 이유는 추위와 비바람 피해, 뭐 이 정도? 비바람을 막기 위해, 이렇게 쓸까요? 비바람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를 한번 볼까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장례 문화, 매장이 있었고요. 미술이라고 그냥 했어요. 미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했고요. 좀 미술이 거창한 것 같다? 그럼 지워도 돼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화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미술로 묶어도 좋고 안 묶어도 좋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신석기 문화 마찬가지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건 조금 양이 많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글로만 읽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것과 이와 같이 구조를 짜서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겠죠.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방식으로 내용들을 이렇게 펼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다 펼쳐볼까요? 내용이 꽤 많아 보이죠. 글로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구조를 짜서 정리를 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좀 익숙치 않은 학생들이 연습을 하더라도요, 보통 요거 하나 정리하는데, 즉 다 펼쳤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최초의 인류와 직접 조상, 이렇게 정리하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아주 익숙해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분 15분씩만 투자해서 구조와 바로 생각나로 구조화 연습을 해본다면은 사실 학교 시험을 뭐 따로 뭐 공부를 돈을 주고 배우거나 할 거 없이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정도면
하루에 한 10분 15분.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복기 연습도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아직 작성을 안 한 부분을 한번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생 부분을 한번 해죠. 자, 문명의 탄생 이 부분을 한번 해보죠. 문명의 탄생. 저도 미리 안 했어요. 미리 안 하고 그냥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농경에 유리한 큰 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 모여 살았다. 그러면 문명의 탄생, 주거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주거지. 주거지는 농경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냐면 큰 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 집단 생활 했겠죠. 농경에 유리하도록. 농경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면 어렵기 때문에 뚝을 쌓아 강물의 범람을 막고 물길을 만들어 농경에 필요한 강물을 끌어들였다. 좀 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뚝을 쌓았다. 그러면 자, 뚝 쌓기라고 할까요? 뚝 건설이라고 할까요? 뚝 건설은 이유 홍수나 가뭄에 대비했죠. 그래서 뚝이라니요, 둑이죠. 자, 그 다음에 기능. 뚝의 기능은, 둑의 기능은 강물의 범람을 막는다. 범람 막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물길 만들기. 물길을 만들어서 결국 강물을 이용. 이 정도네요. 이제 권력을 가진 지배자 등장이네요. 그런데 두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기 위한 어떤 조건, 건설 조건은 많은 사람의 노동력. 그 노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통합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배자 등장. 조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두 건설의 조건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서 부족 간의 통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도시 발생했죠. 도시라는 게 발생했어요. 도시가 발생했는데 청동기를 사용한 정복 활동, 부족간 통합 통해서 도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는 지배자를 중심으로 통치 조직을 갖추어서 도시국가로 성장. 그래서 지배자 중심의 통치 조직, 도시국가로 성장. 그럼 또 도시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도시국가
출현. 도시도 출현이라고 할까요? 도시 출현, 도시국가 출현. 도시국가의 지배 계급은 제사와 정치를 담당하며 저기에 도시의 주변 생겨서고 거대한 신전과 궁전을 지었다. 지배 계급이 나옵니다. 지배 계급은 제사와 정치 담당, 제사와 정치를 담당, 제사 담당, 정치 담당. 그 다음에 뭔가 건설을 했네요. 건설한 내용은 성벽, 외적의 침입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신전, 궁전. 근데 신전은 사실 뭐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면은 제사, 궁전은 뭐 정치 또는 지도자, 뭐 이런 거겠죠. 자, 문자 사용. 문자 사용은 세금 징수, 조역, 내용 기록 위에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것이 결국 문명의 시작이 되겠다.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의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들을 순서대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방금 쓴 내용들을 먼저 큰 틀에서 요것만 볼게요. 문명의 탄생. 일단 주거지가 농경을 하기 때문에 큰 강 주변에 모여 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가뭄과 홍수 피해에 큰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둑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둑은 뭐 홍수나 가뭄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고 물기를 내고 결국 강물을 필요에 의해서 조정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근데 둑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부족 간의 통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족 간의 통합을 통해서 도시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출현을 해서 청동기를 사용한 이때부터 이제 청동기 발달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겠죠. 이제 금속 무기인 거죠.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농기구도 금속으로 쓰긴 할 텐데 부족한 통합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규모가 커서 도시가 아니라 도시국가로 만들어졌어요. 도시국가는 크게 지배계급이 제사와 정치를 담당했다. 제사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들을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를 지낸 거고 노동력을 응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도시국가로 성장하면서 성벽, 신전, 궁전 등을 만들었다. 성벽은 외적의 침입 방지고 신전과 궁전은 이 지배계급들을 위한 공간이겠죠. 그다음에 문자 사용. 도시국가가 출현하면서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제사 지내고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고 이제 다른 도시국가와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제 인과관계들이죠. 논리적 관계들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설명해 볼 수 있고 가다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 자세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잠깐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고 적고 다시 생각해보고 자, 이렇게 내가 저장하고 정리한 내용으로 이것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때는 폈다 접었다 하면서 계속 복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두 다 접기 해서 하나씩 열어보기. 크게 세 단원: 인류의 출현, 신석기, 문명, 그
그러면은 뭐 최초의 인류와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이제 신석기 문화와 음, 기타 등등 이제 농경과 목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족 간의 통합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도시가 출현하고 그것이 다시 커져서 도시국가가 되고, 이것을 통치하기 위한 지도자의 힘이 강해지고 뭐 이러면서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기본적인 인과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면서 복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나만의 교과서 내용이 되겠죠. 가장 큰 거는 언제든 저장하고 다시 불러내어서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고, 만약에 바로 생각나 저희 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온다면 이걸 선생님께 코치에게 제출하고 코치 선생님은 다시 이것들을 체크해서 피드백 해주시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생각난만 가지고도 공부해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실제 코치에게 좀 디테일한 지도까지 받는다면 아마 그 이상의 어떤 사교육 같은 것들은 필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소단원 하나 정리하는데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초보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된 학생들은 보통 5분 내로 이 정도 글은 싹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고 더 익숙해질수록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다시 활용하는 능력이 계속 증가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생각나를 이용한 교과 학습, 그 중에 역사 내용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